문제는 장애 등급 재판정을 해서 장애 상태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면 더 높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고 장애 등급이 낮게 변경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황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애 등급 재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요양을 하고 종결한 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를 청구해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장애 등급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음을 전제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애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장애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장애 등급 재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 등급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애나 척추 부위 그리고 팔, 다리 부위의 장애인 경우에 장애 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애 등급 재판정은 정해진 시기에만 딱 한 번 실시하는데요. 장애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할 수도 있고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장애 등급 재판정을 해서 장애 상태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면 더 높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고 장애 등급이 낮게 변경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장애 재판정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실제 장애 상태가 어떤지 의사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판정과는 관계없이 장애보상연금 부정수급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업무상 사고로 척추 부위에 장애가 남았고 제6급, 제5호의 장애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장애 등급은 재판정 대상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실제로는 제6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장애진단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장애 등급 재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A씨의 요양 종결 당시 실제로 받았어야 할 장애 등급을 파악해서 장애 등급 재결정을 합니다. 즉 A씨의 장애 등급을 처음부터 변경하는 것이죠. 장애 등급 재결정 결과 A씨의 장애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종결 후 최초로 장애급여를 청구했을 때 장애 등급 심사 절차는 어차피 한 번뿐이니까 이번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상태를 거짓으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장애 등급 재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애 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등급이 생각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장애 등급 결정 이후 본인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지혜 변호사였습니다.